한때의 소음 측정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매력적인 비교 시리즈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준준형 세단의 최고봉들이죠.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판매가 많은 차들을 한번 두 대를 놓고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은 없어서 못 파는 차, 계약을 해도 9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리는 진짜 인기 초절정의 바로 현대자동차 아반떼 2022년형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 대항하는 차는 바로 폭스바겐의 제타가 그 주인공이죠. 이 제타가 처음 나왔을 때 아반떼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에 출시해가지고 물론 출시 가격은 좀 더 비쌌지만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하면 무려 10% 가까이 추가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요즘에 이 국산차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고 상품성이 올라가면서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입차랑 거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바다 건너 배 타고 오기 때문에 이제 운송료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천만원,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아반떼와 제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 또 폭스바겐 제타를 또 이렇게 협찬해 주신 곳은 아우토플라츠 판교 전시장에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이 시승차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는 또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시승차를 협찬을 해 주셨죠. 항상 감사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 이 차가 좋고 이 차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폭스바겐의 제타의 매력은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고, 반대로 현대자동차 아반떼의 매력은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같이 가시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에 되게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를 살 바에는 폭스바겐을 구매하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할인, 그러니까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하면 6%, 현금으로 구매하면 5%의 추가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7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윗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파이낸셜은 6%, 현금은 5%, 3,088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작년에는 6%가 아니라 폭스바겐 파이낸셜 사용하면 10% 정도의 추가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반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난리가 났었죠.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막 프리미엄 붙고 썬루프, 그리고 이제 열선 핸들,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선바이저 위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 그리고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 이제 디지털 콕핏, 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오늘 비교할 모델은 인스퍼레이션에 가장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2022년형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되게 옵션이 간단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개 없는데요. 일단은 17인치 휠 30만원, 45만원에 썬루프를 추가하면 거의 풀옵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출시 가격은 2,590만원이죠.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폭스바겐 프레스티지를 비교한다면 가격 차이는 한 500만원 정도가 나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AS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형으로 AS를 이제 맞출 수가 있거든요. 뭐 2년에 8만 킬로, 3년에 6만 킬로, 4년에 4만 킬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AS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사실 AS는 진짜 이제 기간도 길고 잘 되어 있어요. 무려 5년에 15만 킬로예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AS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 차들을 타면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 차를 사고 그 이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대부분 다 AS 되고, 그리고 이제 고장 나면 서비스 센터 방문해 가지고 다 웬만하면 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있고 뭐 선호도가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되게 공격적이고 약간 좀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컬러들도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화려함이 이 아반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타는 어떨까요? 제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하면서도 뭔가 튀진 않아요. 하지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폭스바겐 그룹 차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하루 이틀 타고 뭐 일주일 타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짧게도 1년, 뭐 길면 3년, 5년 정말 길게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실 건데 보면서 이제 질리는 디자인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마다의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차량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1.5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현대자동차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6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4기통이에요. 근데 배기량이 물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이고요. 현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23마력입니다. 20-30마력이라는 차이가 어떻게 보면 크진 않지만 이제 고속주행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출력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제타가 조금 더 출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제타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현대자동차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무단 변속기인 IVT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비 또 중요하죠. 연비는 제타가 이제 13.4 그리고 아반떼가 14.5입니다.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 연비는 아반떼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17인치 휠이 이제 끼워져 있는데요. 제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17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퍼레이션에 이제 30만 원을 추가하면 17인치 휠로 바뀌게 됩니다. 전장이나 휠 베이스나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요. 전장은 이 제타가 4700이에요. 조금 더 길고 아반떼가 4650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요. 50이면 그냥 그 정도면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차이가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전동 사이드 미러 있죠. 이렇게 보면은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거. 요게 아반떼는 이제 들어가는데 제타는 빠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추후로 이제 장착을 하는데 이 폭스바겐 이 판교전 시장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은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출고하신 다음에 추가로 이제 장착을 대부분 하세요. 왜냐면 사이드 미러 이거 수동으로 좀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아반떼가 되게 날렵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준형 세단에 이렇게 좀 공격적인 디자인을 좀 보여주기란 쉽지가 않은데 아반떼 CN7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날렵해요.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뭐 스포츠 세단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되게 라인들이 살아있죠. 제타는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준준형 세단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아반떼는 젊은 소비자들도 좀 좋아하고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좀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반대로 제타는 무난무난하지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폭스바겐 오너분들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그런 거 같지 않냐? 브랜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색깔이 실제 오너분들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차량 다 전동 트렁크는 빠집니다. 트렁크 공간은 두 차량 다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웬만한 집은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준형 세단이라 그래도 이 안쪽에 마감들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타도 나름 훌륭한 마감을 가지고 있고 아반떼 역시도 굉장히 깔끔한 마감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막 좀 저렴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마감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나름 이 안쪽 마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당기는 레버가 있는데 이게 이제 2열 시트를 이제 폴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레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타도 안에서 이렇게 당기는 이 버튼 여기 똑같이 있죠. 요게 이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레버예요. 다 2열 폴딩 한다 그러면 차박만 생각하시는데 차박 용도가 아니라 이제 긴 짐 있죠. 뭐 스키 때 긴 짐 같은 거 실을 때 이 안쪽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제 이 2열을 폴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은 마감 상태도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뭐 고급스러움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다 천연 가죽이 제타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뭐 기어 노브, 이 도어 손잡이, 상단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가죽으로 씌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차이가 있는데, 아반떼도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가 아반떼는 8인치가 기본이고 옵션을 통해서 10.25인치로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제타를 딱 타보면 버추얼 콕핏이라 그래가지고 운전자를 좀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좀 줍니다. 이런 좀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둘러싸여져 있는 느낌 때문에 작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수석은 수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는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잖아요. 모던도 이제 옵션 추가하고, 인스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조수석에 이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제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옵션 추가에도 전동 시트는 빠집니다.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진동 경고 핸들이 또 아반떼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아반떼에 들어간 이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2단계 상위 모델인 그랜저에서도 이제 상위 트림에 있는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이 진동 경고 핸들이 아반떼에는 들어가지만, 제타는 그냥 일반 핸들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 가죽이 쌓여져 있지만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도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6개 들어가고 일반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로 스피커가 8개가 들어갑니다. 장점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요. 요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아반떼는 옵션을 추가해서 썬루프가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썬루프가 좀 들어가죠. 근데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이런 부분이나 이게 오버헤드 콘솔 이쪽 부분에 보면은 선글라스를 넣는 수납공간이 있는데 많이 안 쓰죠. 그리고 이제 등이 아쉽게도 이제 누런 색깔 호박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뜨거워요. 만져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열이 많이 이제 발산이 돼서 요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난다, 그러니까 뭐 전등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추후에 이제 튜닝으로 LED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 부분도 아쉽게도 등은 누런색 등이 들어오죠. 이 뒤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이 제타도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제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막 잔고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편하게 탈 수 있고, 이 제타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저렴하게 출시가 됐지만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이드미러 이렇게 자동으로 접는 이 모듈도 한 4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LED로 바꾸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몇 분 계십니다. 이 글로버박스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자, 이 제타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우리 좀 있는 좀 분들은 이제 첫 차로도 이 제타를 많이 사시더라고. 이 뒷좌석의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패밀리카로 타도 따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듭니다. 2열에 이렇게 열선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아쉽게도 2열 송풍구는 빠집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요 밑에 보면 송풍구가 따로 있긴 있거든요. 밑에서 뭐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긴 하지만 이 2열에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크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가 암레스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전체적인 질감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서 아마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가격이 좀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느낌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제타를 타보면 막 저렴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자, 아반떼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아반떼 실내 인스퍼레이션에 보면은 베이지 시트가 추가가 됐죠. 요거는 이제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베이지 시트가 추가가 됐는데,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 벨트도 보면 알겠지만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위쪽 센터 암레스트나 이런 좀 대시보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밝은 이제 그레이 컬러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투톤 느낌이 좀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실내로 이렇게 탑승을 해보면 제타 같은 경우에는
좀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가죽이 많이 싸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아반떼는 요 가죽 핸들, 그 다음에 시트 이런 부분을 제외한 센터 콘솔, 대시보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글로브 박스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아반떼 실내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이 또 아반떼 장점은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LED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까지 싹 다 LED예요. 요거 보통 LED 잘 안 바꾸거든요. 요거 LED고 이 뒤쪽 등까지도 다 LED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제타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얘는 일반 썬루프거든요.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썬루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차이가 또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기판은 마찬가지로 10.25인치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반떼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타는 또 이제 버추어 콕핏을 갖고 있잖아요. 아반떼는 어떤 느낌이에요? 딱 타면 운전자 위주로 이렇게 뭔가 가려져 있는 레이싱카를 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실내가 좀 답답해 보인다,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계세요. 이 오버헤드 콘솔 이 부분에 아까 제타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이 아반떼는 그게 빠지고 뭐 SOS나 이런 블루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화이패스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차이점이 이 암레스트 이런 부분은 아반떼가 좀 더 넓고요. 컵홀더 역시도 별거 아니지만 이게 빠져요. 좀 세척하기 좀 쉽게 이게 좀 빠지면서 이런 좀 작은 디테일은 확실히 국산차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 전개 중간에 있고 USB 단자 2개와 시거잭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제타는 시거잭이나 그 뭐지? 한번 보러 가자. 타입이 암레스트 쪽 하나, 그리고 이 앞에 2개가 있습니다. 요즘 독일 차들이 이 USB 단자 많이 안 넣어놓더라고. 나 USB 유저인데. C타입이 가장 초고속이긴 해요. 그럼 나는 구식이라는 거냐? 어떻게 알았지? 마찬가지로 아반떼도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뭐 그냥 패밀리카로 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죠.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는 2개 들어가고, 제타와 차이점은 2열의 송풍구가 있어요. 요거 입구 없구 차이가 좀 크거든요. 여름에 제일 많이 크죠. 겨울은 히터 틀면은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이 열기가 엄청 뜨거우니까 이 2열의 송풍구 입구 없구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2열의 컵홀더가 있죠.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같이 가시죠. 별건 아니긴 하지만 이 후방 카메라의 그 화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서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이 화질이 아반떼가 생각보다 훌륭해요. 아반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되게 조용해졌습니다. 일단은 이중접합 차음유리라 그래가지고 고급차에 들어가는 좀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굉장히 조용하고, 1열 운전석과 조수석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소음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제타와 아반떼의 소음 측정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지금 여기가 60km죠. 여기 60km에 맞춰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m에 맞췄고요. 67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타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아반떼 장점은요, 운전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조금 못하는 분들이 운전을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아반떼가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나 뭐 이제 사회생활 은퇴한 시니어분들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도 이 아반떼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사각지대가 많다 보면은 운전이 어려워요. 운전하는 거 자체가. 근데 아반떼는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운전이 좀 쉽다라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연비는 저희가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 10에서 12 정도? 10에서 12 정도의 평균적인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소처럼 운전을 하면 그냥 한 11, 12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차선 유지 같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차가 좀 알아서 대부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의 기능들이나 이런 옵션들은 확실히 국산차가 많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게다가 내비게이션과 또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2열의 승차감은 좀 어때요? 넌 다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니가 아반떼 이번 신차 받아가지고 좀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딱 진짜 그 얘기하더라. 편하다, 운전 쉽다, 차 생각보다 괜찮다. 차 가격이 2,500만원, 뭐가 가장 최상위 트림이지만 2,500이잖아요 근데 2,500인데도 그냥 차에 기본적으로 가장 보여줘야 할 만한 그런 운전, 이동수단, 편하고 연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니시는데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엄청 뭐 플래그십 세단처럼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동수단으로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는 건 이만한 차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자, 그러면 이제 제타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를 타야죠. 제타. 야, 타! 야, 타. 너 모르지, 그 오렌지죠? 네, 몰라요. 이런 애송이 녀석들. 제타의 그 후방 카메라 화질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화질 나쁘다 그래가지고 안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역할은 해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아반떼랑 제타를 비교를 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 차이는 좀 있어요.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아반떼가 조금 더 훌륭하죠. 뭐 10.25인치 그리고 뭐 오디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주행감에서는 아반떼보다는 이 제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무게도 제타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근데 연비는 크게 차이가 없죠. 물론 조금 공신 연비는 한 2km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실연비로 따지면은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 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가는데 전체적인 주행감 역시도 제타가 굉장히 묵직해요. 아반떼는 좀 가볍고 좀 이렇게 좀 날창날창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지금 바로 제타 갈아타니까 어때? 무게가 딱 느껴져요. 묵직하지?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들이 뭐 엄청 스포티하고 엄청 주행감이 뛰어나고 이런 차는 아니에요. 그냥 대중적인 그런 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묵직하고 운전했을 때 불안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진짜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점이나 불편하거나 이런 점도 마찬가지로 많이 없다는 게 폭스바겐의 이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가 나를 좀 감싸고 있다, 안정감이 든다는 이야기죠. 자, 과연 그러면은 이제 풍절음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은 60km 속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66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아반떼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는 제타가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아반떼가 이전 모델은 진짜 엄청 시끄럽거든. 사실 블루투스 연결된 상태에서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가 맞아. 그게 진짜 크거든요. 그지. 그래서 근데 이번에 2022년형으로 맡기면서 되게 많이 조용해졌어, 쟤도. 그러니까 저 댓글 못 봤냐? 차주들이 이제 배 아파가지고 내가 불편한 것들 싹 다 바뀌었다고. 요 등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옵션들, 요 사이드 미러나 옵션들 이게 추가되고 전동 시트, 이 조수석 전동 시트 계속 얘기 나왔거든. 왜 없냐고 이거. 근데 전동 시트도 넣어주고. 우리 장모님한테도 전화 왔어. 저기 한서방 영상 잘 봤네. 근데 옵션이 많이 편해졌더만. 얘기하더라고. 예 어머니, 예 어머니 그만 바꿔드릴게요. 어머니 크렌저 곧 나와요. 이래서 내가 이번에 신형 크렌저 나오면 어머니 바꿔드리려고.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저희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폭스바겐도 이거 잘 읽는 편이라서. 진짜 제타는 진짜 이 매력은 되게 간단해요. 폭스바겐 차들은 이 제타뿐만이 아니라 티구안 때도 제가 그랬고 그냥 기본기가 되게 튼실해.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편하게 타.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게 5년 15만 킬로 무상 AS라는 거 자동차를 이제 운행하고 소유해보신 분들은 되게 느낄 거야. 좀만 타다 보면은 주행거리 금방 늘거든. 나 지금 카니발 무상 AS 기간 안 됐는데 주행거리로 그냥 돌파해버렸어. 폭스바겐 차를 타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 다 그냥 알아서 해주고 하니까.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준준형 세단의
최강자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워낙 두 차량 다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보다는 각 차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묵직하고 그냥 자동차 기본기가 좀 튼실한 차를 원한다면 폭스바겐 제타를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이렇게 화려한 옵션이나 화려한 디자인, 좀 뭔가 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좀 더 맞는 그런 옵션들과 취향을 생각을 한다면 아반떼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자기의 취향에 맞는 차를 선택하면 가장 좋겠죠. 가격 차이는 이제 거의 안 나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기준 한 2,600만원, 2,590만원이고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88만원, 이거는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폭스바겐 파이네이션을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3,088만원이기 때문에 한 500만원,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젠틀디에서 나온 후디캣인데요.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앞에까지 향이 맡기지 않게 솔솔 나오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로즈골드, 골드, 그리고 블랙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손잡이가 생겨서 조금 더 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방향제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까지 해주는 이런 디테일까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박스 패키징이 너무 예쁜데요. 이런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마치 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리필은 기존에 나와 있던 액체 방식과 고체 방식을 떠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고체 방식이지만 기존의 액체와 고체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장점만 쏙쏙 뽑아놓은 그런 리필킷인데요. 우파몰 하면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젠틀디 후디캣도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500원 할인. 구매할수록 커지는 할인 이벤트. 냥냥 냥냥냥